자, 본격적으로 우리 댓글의 댓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네와 가드님께서 장현님 물어보고 싶어요. 이번 WBC 계기로 많은 해설위원 전문가 각자 기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제한 솔루션 문제점들 얘기했는데 장스나 위원님은 꼭 우리가 바꿔야 하거나 변화해야 될 KBO 아마야구 개선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야구는요. 네. 일단은 알루미늄 배트를 다시 저는 썼으면 써야 좋겠고요. 되겠다. 예. 뭐 어느 기자가 뭐 방송에 나와서 라디오인가 나와서 얘기를 했대요. 알루미늄 배트. 알루미늄 배트랑 나무 배트 쓰는 거 뭐가 차이가 있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봐요. 근데 알루미늄 배트를 쓰게 되면 타구가 일단 잘 나가기 때문에요. 타자들이 네. 갖다 대는 배팅을 안 하고 자기 스윙을 하게 됩니다. 좀 힘 있는 선수들은. 거기다 자기 폼대로 그렇죠. 스윙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병호라든가 예전에 알루미늄 배트 써가지고 엄청나게 이슈를 끌었던 선수들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선수들이 결국에는 알루미늄 배트 나무 배트를 만약에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선수들이 과연 그런 스윙을 했을까? 그렇지. 마친데 급급하지. 네. 그런데 이거는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네. 알루미늄 배트를 쓰게 되면 투수들이 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제일 왜냐면 정타를 안 맞게. 그렇죠. 나무 배트는 조금만 뭐 이렇게 막 비비꼬고 조금만 빠르면 타구가 안 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투수들이 맞아요. 강속구를 안 던지고 비비꼬는 것만 던져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알루미늄 배트를 바꾸면서 타자들의 기량 상장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네. 결국에는 그 타자들 알루미늄 배트를 쓰는 타자들을 상대하기 위한 투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타자들이 뭐 알루미늄 배트를 쓰면서 딱딱 갖다 맞추는 어떤 이런 그 메커니즘에서 탈피해서 뭐 홈런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알루미늄 배트를 쓰면서 투수들도 같이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알루미늄 배트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야구는 네. 상생해야 되는 그런 알루미늄 배트가 필요하고. 그럼 KBO 쪽은 혹시 변화 개선점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떨어지고 나서 우리 국제대 많이 해야 된다. 국제대회 많이 좀 열어야 되고. 야, 근데 그거 내가 얘기한 이후에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거기다가 또 얘기해요. 이정훈 선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정훈 선수가 내가 야구를 보는 것 같아. 보고 얘기한 거 아닐까요? 이정훈 선수 혹시 근데 그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평가 좀 많이 해서 네. 국제대회 어떤 그 느낌, 감 이런 것들을 선수들이 많이 알아야지 선수들이 그런 국제대회 나갔을 때 그래서 조금이나마 자기 기량을 펼칠 수 있고 긴장을 좀 덜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뭐 좀 부럽긴 하지만 일본은 뭐 15세, 19세 이 대표팀 그리고 완전 지금 성인 대표팀까지 유니폼이 똑같다면서요. 이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나라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폼이 매번 바뀌잖아요. 그것도 있어. 근데 얘 매번 바뀌는데 아니 촌스러워. 진짜로 냉정히 너무 촌스러워요. 네. 이번 거 좀 색깔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뭔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약에 그러니까 메인 스폰서는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뭐 그렇죠. 일본 뭐 대상드로 갔다가 뭐 프로스페이스로 갔다가 뭐 이건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뀝니다. 일본도 바뀌어요. 예. 근데 유니폼은 똑같잖아요. 그 항상 같은 유니폼이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정통성 그 있게 예. 좀 딱.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팀 뭐 아마추어라든가 뭐 모든 그 뭐 19세, 23세 월드컵 나가는 그 대표팀 유니폼을 모두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유니폼을 좀 멋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선수들 좀 빛나게. 네네. 네. 더 빛날 수 있게 좀. 네. 예. 이 자부심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하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사실 그런 거에서도 그런 사소한 것부터 좀 더 네. 신경을 써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네. 선수들이 진짜 연습 좀 열심히 해서 네. 기량 향상을 일단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본은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대잖아요. 맞아요. 근데 10년 전에 준비했던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프리미어십이, 그다음 도쿄올림픽, 이번에 WBC까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건데 빨리 준비를 좀 했으면 해야지.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면 돼요. 네. 네. 하나하나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표팀 운영에 있어서 진짜 체계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게 저는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SL4 야디아 몰리나님 본격적으로 질문 드려요.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 궁금해요. 좌우 잘 쓰는 투수와 위아래 잘 쓰는 투수 중 타자 시점으로 어느 투수가 더 상대하기 힘든가요? 좌우요. 좌우가. 네. 좌우 잘 쓰는. 왜냐면 좌우가 좋은 선구안을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근데 높낮이는 타자들이 딱 준비하고 이제 타격을 치러 가다가 어느 정도 자기의 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참아내고 스윙을 하고 이렇게 가능한데 좌우는 보더라인 끝에 걸치면 이게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몰라요. 그러면 타자들은 일단 비슷하면 방망이 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우가 더 어렵죠. 좌우가 어렵고. 좌우를 쓰는 투수가 훨씬 어렵죠. 네. 그리고 전문가들 다수 의견 고교 야구 좌우존이
넓어서 문제가 된다. 제가 맨날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개선을 안 하고 유지하는지, 고기 야구에서는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게 딱 규격화할 수 있는 그런 좀 제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 스트라이크 존을 프로에 맞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그래서 어린 투수들이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질 수 있게 네. 그런 스트라이크 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심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하다. 네. 그리고 스몰랜드님께서 언더와 사이드에서 강속구 투수가 많지 않은 이유와 우완 사이드나 언더보다 좌완이 드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던지는 것과 이렇게 던지는 건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근데 잠수함 투수로 던져서 과연 그 강속구를 던질 수 있는 투수 김병현, 그 다음에 임창용. 그렇지, 임창용. 잠수함 투수 가운데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네. 지금 LG 트윈스에 있던 박명근 선수가 뭐 150까지 던지는데 정우영 네. 지금 현재 몇 명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게 던져보시면 알 거예요. 당연히 위에서 내리꽂는 게 더 내리꽂는 게 훨씬 빠르죠.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력을 중력을 거부하는 거죠. 네, 반하는 반하는, 투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한 사이드나 언더보다 좌완이 드문 이유는 이건 뭐 왼손잡이가 드문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즘에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없어졌는데 뭐 이제 삼성의 누구냐 이면주 선수라든가. 이면주, 김대유. 근데 이번에 WBC 보니까 네. 그 LA 엔젤스의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결승전에 그 켈리 이후에 바로 올라왔던 애. 두 번째 투수 올라가. 무슨 루빈가 뭐 아는 선수 있어요. 네네. 그 미국에는 몇 명 있어요. 아. 좌타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좌타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그 드문 이유는 뭐 왼손잡이가 또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언더 좌완이 사실 드문 이유? 이게 드문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좌완 언더를 만들지도 않았고 이게 좌완들이 사이드나 잠수함으로 던지는 거를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좌완으로 사이드하고 언더로 던지면 일단 있겠다. 오버핸드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그런데 있겠다. 우완들은 실패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우완 정통파로서 뭔가 강속구를 던지지 못하고 그 팀에서 이제 필요한 선수가 되려면 잠수함 투수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좌완은 내가 여기서 팔을 내리면 나는 좌완 오버핸드로서는 실패한 투수구나 이런 약간 인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바꾸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완 오버핸드를 던지는 투수를 좌완 사이드 언더로 만들기 위해서는 코치들이 설득을 엄청나게 합니다. 좌완 투수들을. 이면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삼성의 양윤환 코치님이 아마 제가 설득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그렇게 설득을 하지 않으면 웬만한 좌완 투수들은 팔의 각도를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좌완 자체가 일단 좀 그 경쟁력이 그렇죠, 있는데 경쟁력이 있는데 내가 내릴 필요까지 있나. 내리게 되면 일단은 원포인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포인트로 가니까. 원포인트로 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기님, 박동인 기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프로 선수들인데 왜 굳이 따로 소집해서 손발을 맞추냐? 프로 선수들인데 꼭 모여서 손발을 맞춰야 되냐? 이해 안 된다던데 장사님 생각 궁금합니다. 아니 방송도 방송 30년 그럼 리허설이라는 걸 왜 합니까? 그러면 프로 선수들인데 왜 따로 소집을 해서 손발을 맞추냐? 키스톤 콤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키스톤 콤비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선수가 어떤 송구를 하느냐, 그렇지. 어떤 토스를 하느냐, 뭐 플리토스 할 수도 있고 언더 토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손발을 맞춰봐야지 연습을 많이 맞춰보고 맞아. 더블 플레이 연습을 해봐야지 이건 이번에 일로 오겠구나, 이런 각도로 오겠구나, 이런 송구를 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다 손발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투수하고 포수라고는 어떻게 손발을 맞춰요? 박동인 기자님이 진짜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거는 정말 야구를 해보지 않아도 손발을 맞추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손발을 안 맞추고 어떻게 해야지? 아니 그거 뭐 1대1로 만나가지고 야 저기 베이징 올림픽 저기 중국에서 2009년도 7월 2일날 열리니까 글로 와 글로 와서 바로 저 게임 하자. 중국으로 같이 모여. 모여가지고 저녁에 밥 먹고 우리 다음날 경기하자. 그래 뭐 따로 안 맞춰봐도 되지 프로 선수들이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말같이 나는 소리죠. 알겠습니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까지 저희가 질문 살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에밀리파크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선발진 5명 확정. 한화 유스는 2023 시즌 선발진으로 버치 스미스 그리고 펠릭스 페냐, 김민호, 문동주, 장민재를 구성한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김서현 선수는 이제 신인이니까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김서현 선수는 마무리 아니면 8회 아니면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네네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5명으로 정해졌는데, 문동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로테이션을 돌게 돼요. 문동주가 지금 좋아요. 네, 좋은 공 던지고 있더라고요. 야. 제구도 확실히 좋아졌고, 뭔가 이제 2년 차다 보니까, 마운드에 조금 여유도 생긴 것 같고, 뭐 심형경이기 때문에 뭐 100% 당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대되는 피칭을 일단은 심형경이 때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장민재 선수는 항상 대체 선발 아니면 우선발로 이제 이름 올렸는데 딱 그냥 우선발로 이번엔 딱 찍혀 들어갔네요. 네.
뭐 작년에 수비로 감독 이야기했잖아요. 장민재를 너무 낮게 평가를 했다. 맞아. 근데 진짜 팀이 어려울 때마다 등판해서 진짜 어려울 피칭 때- 굉장히 좋았어요. 네, 항상 네. 어려울 때 올라왔어요. 근데 장민재가 볼은 안 빠른데 일단 정면 승부를 즐겨하고 포크볼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어려울 때 맨날 올라오다 보니까 장민재 선수가 빨리 늙었어. 힘들 때 항상 올려가지고. 네. 근데 지금 5선발을 확정한 팀들이 몇 팀 있어요. 아, 있습니까? 네, 몇 팀 있어요. 하나 지금. 말고 또 있나요? 네, 또 있죠. 네. 제가 말씀드리면 SSG도 확정을 했습니다. 아, SSG. 김광현, 메카티, 로메르가 부상이라 예. 박종훈, 문승원 이제 5원석으로 확정을 했고요. 이 야. 김원정 감독 멘트가 나왔어요. 야, 근데 진짜 네. 확실히 이제 SSG는 진짜 얘기해 주셨지만 선발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누구 하나 빠져도 뭐 문승원 막 야, 다 들어가네. 그렇죠.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키움도 오늘 확정을 했습니다. 키움 좋았습니까? 안우진, 요키시, 최원태, 후라도 이제 장재영으로 확정을 했고요. 아, LG 같은 경우가 아직 확정을 못했고요. KT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확정이죠. 네. 벤자민, 보수석, 고용표, 소용준, 엄상배. 그리고 기아가 아직 이제 5선발 윤영차를 쓸지 이제 임기영을 쓸지 아직 확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NC도 아직 확정을 못했는데 뭐 와이드너, 페디, 구창모, 송명기, 신민혁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도 확정을 했죠. 네. 이제 박진만 감독이 양창섭으로 이제 5선발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뷰케넌, 수아레즈 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은 게 롯데가 이제 확정을 못 지었고, 아, 롯데 못 지었고. 두산도 딜런 때문에 지금 확정을 못 지었고, 이렇게 지금 선발 로테이션 확정된 팀들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댓글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주 지금 개막이니까. 직문집답 안 해요? 직문집답이 남았네요. 개막이니까 남았네요. 아니 직문집답을 뭐 최근에 자꾸 이제 의표를 찌르는 자꾸 생각지도 못한 정말 질문들을 자꾸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 8만 원, 9만 원? 8만 원, 8만 원. 8만 원입니까? 네. 자, 여기서 장순아의 승문 식답! 식답 들어갈게요. 즉석에서 물어보고 즉석에서 답하는 장순아의 승문 식답. 자,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좀 하시면 안 돼요? 이번 주는 어떤 승문 스탑이 있는지. 그래서 이번 주는 장순아 조금 그래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얘기거리를 좀 드릴 수 있는, 충분히 또 오케이. 시간 맞출 수 있는 질문을 준비해 봤거든요. 시간은 저희가 60초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야구 선수의 이제 등번호. 축구 선수 같은 경우 등번호에 또 의미가 좀 있잖아요. 뭐 공격수는 뭐 10번, 9번, 11번 뭐 이런 게 있고 야구 선수도 등번호에 좀 의미가 있나요? 갈게요. 이게 등번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부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그렇습니까? 같은 경우에는 야구를 시작할 때 1번을 달았어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애착이 있었고 어렸을 때 야구를 이제 시작했던 선수들 중에서는 그 대부분 자기 우상이었던 선수들, 자기 포지션에서 잘했던 선수들, 이런 선수들 번호를 이제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고, 네. 처음 이제 그 야구를 시작할 때 달았던 등번호를 따라가는 선수들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물어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그리고 아니면 뭔가 이제 그 번호를 달고 계속 하다가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뭔가 이제 번호를 바꾸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일단 땡. 땡. 일단 들어왔네요. 네. 65초. 나 들어왔어요? 65초. 제가 근데 낼게요.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그 등번호에 대한 의미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처음 야구를 시작했을 때 번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축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라이커가 거의 뭐 9번, 10번, 11번이고 네. 골키퍼가 거의 1번 달고 막 그러잖아요. 야구 같은 경우는 뭐 투수가 27번. 예전에는 뭐 18번, 10번 대가 막 투수였고 18번은 사실 손동열 감독 때문에 에이스가 달아야 되는 번호라고 이제 칭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니포렌 파이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르비슈가 11번을 달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진출해서 요고타니 선수한테 11번을 줬거든요. 그 11번 팀 내 가장 잘 던지는 투수가 다는 번호고. 야수 같은 경우는 또 뭐 내야수, 외야수 등번호를 선호하는 내야수는 거의 유격수는 7번을 선호하고. 그렇죠. 지금 안쪽에 10번 안쪽들을 좋아하는 거고. 포수는 2번 아니면 이제 22번을 선호를 하고. 그리고 외야는? 이제 외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0번 장윤호 선배님이라든가 양준혁 선배 이렇게 강타자의 번호. 그렇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축구처럼 크게 막 포지션별로 막 그렇게 포지션별로 그런 건 아니고. 건 아닌데 네. 롤모델이라든가 아니면 처음 야구를 시작할 때 번호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경우들이 많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문 스탑 제가 이번 주는 제가 10,000원을 집어넣겠고요. 장순아가 요거 지금 8만 원이라고 그랬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저 이번 주 개막 특집을 맞이한 주대꾸라. 주댕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주대꾸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럼 안 한다. 주대꾸라!